봄에 봄꽃 피듯 당신의 계절엔 당신이 활짝 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상훈쌤의 가짜영어 상훈쌤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 영어의 이해입니다. 영어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어라는 것은 영국말입니다. 이 영국이란 나라의 언어를 영어라고 하고 우리나라 한국이란 나라의 말을 한국말 또는 국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 언어에는 가족관계가 있는데 그걸 어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족관계가 먼 언어가 있고 가까운 언어가 있는데 영어랑 우리 국어는 조금 가족관계가 멉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영어로서 조금 핵심이 되는 파트가 있다면 요 세 가지 파트가 핵심이 됩니다. 첫 번째 걸 우리가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어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의 순서라는 얘기죠. 두 번째 건 조사의 유무. 그리고 세 번째 건 수식. 이렇게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순이 영어는 주어 서술어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 주어가 나온 뒤에 한참 있다가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서술어가 맨 끝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술어가 와요. 굳이 이제 우리말로 조금 비교를 하자면 우리말에선 나는 똥을 하면 내가 지금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그런 데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나는 똥을이라는 말만 했죠. 쌌는지 안 쌌는지 그 결과값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일단 나는 쌌어. 뭘 쌌는지 모른다 치더라도 일단 나는 쌌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영어와 우리말의 어순의 차이인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영어에는요. 중요하다 싶은 말 혹은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다 앞으로 모는 성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조금 복잡하고 길고 막 하다 싶으면 중요한 게 헷갈리니까 뒤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 To learn French is not easy 라는 문장인데요. 불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 라고 문장을 했을 때 여기서 to learn French가 주어입니다. 얘가 지금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가리가 길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 부분이 길어지거나 몸통이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짜조 이 박아놓고 있을 맨 처음에 넣고 진짜조를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짜주어라서 가주어 얘를 진짜주어라서 진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것에 대해서 조금 어색해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석을 예를 들어 그것은 쉽지 않다. 불어를 배우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달라져 버리거나 다른 말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나마 좀 나은 게 가주어, 진주어 개념은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가목적으로는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목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할 때 나는 알았습니다. 불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영어를 보는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그런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고 혹은 보기 싫게 나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목적어 있을 박아놓고 진목적어를 뒤로 빼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어순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첫 번째 어순의 차이였고요. 두 번째 조사의 유무. 조사라는 것은 조사 벌린다 할 때 그 조사는 아니고 뭐죠? 은는이가 을르에게 이런 식의 그 단어가 우리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는 표현 이런 걸 조사라고 하는데요. 알타이어계 언어인 우리말에서는 조사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조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드냐? 보시다시피 우리말은 나는 딸기를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딸기를 나는 좋아한다. 딸기를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딸기를 나는
좋아한다 나는 딸기를 해도 다 이해가 돼. 그런데 영어에서는 난 I like a strawberry 하면 맞는데 I a strawberry like I a strawberry like a strawberry a strawberry I like a strawberry like I 뭐 이렇게 되면 틀리거나 다른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달라지면 영어는 순서가 달라지면 틀려버려 버려요. 그런데 우리말은 상관없죠. 그 이유가 뭐야? 조사의 유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테트리스가 어떤 위치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영어는 어느 위치에 어떤 애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겠죠. 앞으로는 그 얘기를 배우고 갈 겁니다. 일단 조사의 유무가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 수식의 얘기인데요. 수식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얘기하면 부사가 형용사 따위를 부사가 형용사 따위를 수식하는 거나 형용사가 명사 같은 걸 수식하는 거. 사실 부사는 형용사 말고도 더 수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걸 우리가 수식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수식에서 영어에서는 전치 수식, 후치 수식이 둘 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서는 전치 수식만 돼요. 예를 들어 매우 아름다운 이건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생각해봐. 아름다운 매우 이상하잖아요. 혹은 아름다운 그림 이건 맞죠?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그림 아름다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말에서는 전치 수식만 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앞에서도 수식이 되고 여기처럼 전치 수식도 되지만 후치 수식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왜 어려워지냐? 말 그대로 전치 수식일 때는 앞에 뭐 형용사가 오니까 그냥 알아본다고 치는데 그 단어를 외워서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전치사 명사 전명구 구조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부사로 왔는지 형용사로 왔는지 그걸 식별을 못하면 해석도 구조도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내용들 때문에 수식 관계가 우리가 독해를 바르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오늘은 먼저 영어의 이해에서 어순, 조사의 유무, 수식 관계가 다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품사의 이해를 하면서 제대로 영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